우리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하는 음주. 하지만 과한 음주와 잘못된 습관은 개인과 사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음주는 건강하고 안전하신가요? 2018년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4.7%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첫 음주 연령이 낮아지고 현재 음주 청소년들의 위험 음주율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 위험성이 알려진 음주.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운 환경적 요인 때문에 국가와 사회, 시민단체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야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주 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음주 폐해 예방 실행계획 발표 후 차례대로 진행하고 있는 세부 과제들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을 널리 알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음 경고 문구 표기 기준을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 문화를 절주 문화로 뒤집는 뒤집잔 캠페인 실시, 절주 실천을 위한 대상별 역량 강화 교육과 서포터즈 활동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절주 문화 인식 정착을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주 문화를 절주 문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 친화적 환경에서 건강 친화적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알코올 중독자 회복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복귀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 폐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지속적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건강을 누리는 안전한 사회. 음주 폐해 없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회복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 회복 슬로건 공모전 사회를 맡은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윤신혜입니다. 시간 관계상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복 슬로건 공모전 경과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올 한 해도 참 수고했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특히나 어려운 한 해를 보내는구나,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좋은 날이 더 많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시기에 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9월 14일 직원회의를 통해 회복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23일 포스터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홍보를 시작하였고, 10월 5일에서 2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로 손상된 일상의 회복, 관계의 회복, 중독의 회복을 응원하는 내용의 슬로건 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총 299건의 작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1, 2차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고득점자 순으로 36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0월 30일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심사 결과를 공지해드렸으며, 11월 9일 오늘 2020 회복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황희석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센터장 황희석입니다. 2020 회복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및 또 회복 세미나 관련해서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을 통해서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사실 회복이라는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좀 쉽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작품들이 왔고 또 그 속에는 여러 분들의 마음들이 다 녹아나서 300작품 가까이 이렇게 온 거는 참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중독 분야에서 많이 쓰여왔던 표현이에요. 그 신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는 전에 건강했던 대로 그냥 돌아가자 뭐 이런 뜻도 아닙니다. 중독 분야에서 회복의 뜻은 뭐냐면 실제 지금의 삶보다도 더 변화된, 더 성장한, 더 성숙된 삶으로 누구를 위로해줘요. 저도 있는데 그죠? 그런 속에서 그래도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사람들은 중독에서 회복되신 분들은 위로를 건넬 자격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1부 끝나고 2부 때 우리 회복하신 분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실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나 그 지혜가 담아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바랬던 건 뭐냐면 공모전 때문에 회복에 대한 생각을 자꾸 떠올리셨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절망 또는 뭐 고통, 속상함 뭐 이런 걸로 아마 점철되어 있을 지난 달이었을 텐데 그래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억지로라도 이렇게 끄집어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조금은 삶이 좀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도 작지만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99명, 뭐 대략 한 300명이 그 작품을 내주셨어요. 이제 그 300의 작품들 중에 6분이 수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50대. 거의 50대이에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오셨어요. 저도 몇 개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잘 내주셔가지고 좋은 행사가 되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6부뿐만 아니고 입선작도 한 30작 정도 되거든요. 그런 입선작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예요. 이제 생소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겠지만 대전 서구의 중독 문제를 관리하는 센터다 보니까 저희 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이 힘든 시기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모든 분들이 회복하도록 또 저희가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상 내용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상 부문은 총 3개 부문으로 최우수상 1인, 우수상 2인, 장려상 3인에게 시상하게 됩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요. 장소가 협소하여 다 초대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입선하신 30분께는 모바일 쿠폰이 발송되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유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수상 최유진. 중독에서 벗어나면 희망과 겉합니다. 귀하는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2020 회복 슬로건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장. 축하드립니다. 상장과 함께 온통대전 30만 원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우수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송인섭님 대리수상이시고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자영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 송인섭. 나의 회복이 가족 모두의 행복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상 문자영. 혼자 가면 중독의 늪, 함께 가면 치유의 숲.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이어서 장려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김기홍님 대리수상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선아님도 마찬가지 대리수상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진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려상 김기홍. 중독에서 한 발 물러서서 회복으로 한 발 다가가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 이선아. 중독은 백신이 없지만 회복이란 희망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장려상 김진호. 삶의 회복, 작은 일상의 회복에서 시작하세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자분들을 대표하여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신 최희진님께서 수상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게 된 최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이런 자리에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돼서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우수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과 행복이라는 친구를 옆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중독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미래를 펼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독관리센터를 벌sam아 모두 함께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저의 작은 글귀로 모두가 자그마한 희망과 행복을 가득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문장이 더 잘 됐어. 감사합니다. 수상하신 분들과 입선하신 30명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것으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회복자 경험담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순서를 마친 후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오니 촬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유튜브 채널 중독 황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이해와 회복의 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구독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수상작을 넣어서 만든 캘린더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대전 서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채널을 추가하신 후
채팅하기에 주소 남겨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주 17년차 김 선생님께서 회복자 경험담을 발표해 주실 텐데요. 떨리시지 않도록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코올 중독자 김상봉입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제 이름은 분명히 밝힌다.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서, 왜냐면은 그걸 감추고 우리 사무소에 가서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분명히 밝혀야 다른 사람들이 권하지 않아요. 첫째.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그렇게 많이 먹던 술을 갖다가 안 먹어 그러면 저 사람 이상 마음 변했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분명히 밝히고 모든 저 진행하는 데서 오늘도 제가 밝혔는데 저는 공주하고 논산 사이에 공주역이면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교를 나와서 군대를 가고 술이라는 그 단어를 굉장히 거기서 많이 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제가 지피라고 마실라는 요거네. 철책 그 북한하고 남한 한 개 더 있잖아요. 거기서도 근무하고 그 지피라고 하면 그 북한하고 그 공동일 땅 거기서도 제가 지피장을 했었어요. 간부로 생활했는데 그러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사회하고 단절이 돼갖고 굉장히 거기서 시련을 많이 겪었는데 모르는데 술 일반 사병들은 잘 못 먹는데 간부들이 사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짱밥만 먹는다 가지고 먹고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겼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을 나는 자동으로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사회에 나와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제대를 몇 년 있다가 제대를 해갖고 논산과 공주 사이에서 논산 딸기 농사를 졌어요. 딸기 농사를 짓다 보니까 굉장히 시골이니까 술이 많이 적하잖아요. 도시하고 틀려갖고 그래서 거기서 술을 많이 접했고 또 면단이니까 지역대 청년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면은 소주 한 병 먹으면 잘 먹네 그러고 소주 대병 하나 먹으면 저 사람 소주 세네. 그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 사실은 이제 자랑할 게 아닌 게. 그러다가 술을 접하다가 이제 딸기 농사를 짓고 하는데 우리 애들 엄마가 암으로 우리 아들하고 딸 남매 듣는데 우리 딸이 8살 우리 이제 아들이 5살 했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만 딱 놔두고 이렇게 나오면 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거를 더 막 일어나려고 할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무장이 안 돼갖고 이제 세상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맨날 술 먹고 깰만 하면 술 먹고 깰만 하면 술 먹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그거 그렇게 먹었어도 간이라는 소리가 튼튼하다는 거. 근데 그렇게 먹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도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정신병원에. 그때만 해도 정신병원에 가면 막 폐하고 군대도 그랬어요. 그때 우리 땡사님을 만났어요. 그때 막 실수가 왔고 오래된 얘기죠. 실수가 왔고 그래서 운이 참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병원을 입원해갖고 이제 퇴원을 6개월 만에 퇴원을 했어요. 술을 끊을 수 있겠구나 하고 퇴원을 했는데 건설회사를 들어가갖고 이제 사무직으로 이제 들어가갖고 그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뭐 여름에 뜨거우니까
철근이라는 사람들은 막 막걸리 갖다 받아먹고, 막 맥주 갖다 받아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 나도 요 정도 맥주 한 캔은 괜찮겠지.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중독자들한테는. 그래서 맥주를 이제 한 캔 딱 먹는 거예요. 먹고서 집에 오면 표시도 안 나잖아요. 뭐 대병 하나씩 먹는 사람이 맥주 한 개 표시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맥주 한 캔. 한 일주일 되니까 소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만 시인을 안 했어요. 두 번째까지는 시인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달 되니까 매일 술 먹고 출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이 막, 이제 까라지 밥도 안 먹고 술만 먹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두 달,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안 되겠구나. 또 병원 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6개월간 딱 있으니까, 이제 저기 해야겠다. 이제 6개월 있으니까 이제 정말 이제 나도 이제 끊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또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해갖고 이제 연구소를 들어갔어요. 연구소를 들어가서 뭐 얼마나 진짜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게 알코올 중독자라도 그 연구소 얼마나 들어가기 힘듭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15명인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운이 좋게 거기를 한국타 연구소를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뭐 한 2년을 갔다가 이제 이런 보통 사람들하고 월급 잘 받고 월급도 너무럽지 않게 받고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이게 뭐야 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니에요. 그래 우리 중독자들도 막 데리고 와서 막 어디 눌러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완전히 회복했어.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회식 같은 것도 이제 연구소 같은 데 잤잖아요. 그러니까 회식할 때도 해치미는 이제 한 몇 개월은 나 술 안 먹어. 나 중독자 술 안 먹어야 돼. 그러고서 하는데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 앞에 술잔이 놓여 있는 거예요. 술잔이. 그게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연구하는 사람이 맨날 아침마다 술 냄새 뿜뿜 나고 이게 버틸 수가 없죠. 술 먹으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중독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 잔 먹고 그 다음날 가서 안 먹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한 잔 먹으면은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은 그냥 착 가잖아요. 그냥. 브레이크 못 잡고. 이 알코올 중독자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거기서도 이제 또 실패를 해갖고 또 전병하고 똑같죠. 내가 이제 그 두 번째 태어날 때는 내가 이번에 가서 실패를 하면 1년을 있는다. 약속을 했어요. 집 집도는 우리 형제들한테. 그래갖고 세 번째 이번에는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저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술 빼놓고는. 그랬는데 그래서 1년을 딱 하루도 안 되고 1년을 딱 버텼어요. 버티고 왔는데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한두 달에서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제가 한 3개월까지 분노. 내가 조금 술식 좀 먹었는데 이런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어? 내가 나가면 그냥 안 둘 거예요. 분노 같다요, 분노. 그러다 한 5, 6개월 되면 이제 내가 좀 술을 좀 지나쳤구나. 조금씩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고 한 8, 9개월, 10개월 정도 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술을 끊어야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때서 본연의 자세, 끊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1년을 딱 하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연구소도 끝났고 이제 제가 먹고 살려면 그렇다고 해서 뭐 시골에 있는 땅 팔아다가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최고 쉬운 택시를 해봤습니다. 대전 시내 지리는 전혀 몰랐어요. 농사 공주사 하는 사람이 농사 대전 시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안다는 게 터미널하고 역전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했어요. 택시를 잡았어요. 저기 손님이 손을 딱 들으면은 겁이 벌컥 나요. 저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야? 나 모르는데요. 내가 어떡하지? 겁이 탁 나고. 손님이 없어서 아닌데 나는 저기 손을 탁 들으면 겁이 탁 나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그 택시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통장을 보니까 병원에서 나와 통장을 이렇게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전 재산이 5만 원. 그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습니까? 자꾸자기 하세요. 저기 중독자들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래 달라가지고 우리는 할 게 없어. 받을 데가 없어요. 또 사실 중독자라고 하면은 일하다가 여기 저 센터에서도 힘들게 일하면은 단지 실패한다. 이런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택시를 딱 잡고 그게 세 번째 입원할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를 하나 끈을 잡아야만이 단주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갖고 저도 퇴원을 하면서부터 종교를 갖게 됐어요. 기독교를 다니게 됐는데 저는 어느 종교를 간에 기방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종교 나름대로의 그 특색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다녔는데 오로지 그냥 교회하고 집을 계속 다녔어요. 택시하기 전에 몇 달간을. 그런데 이제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가면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맨날 교회를 가냐. 그래도 나의 살 길은 거기다 생각을. 왜? 알코올 중독자들은 굉장히 외로워요, 사실. 누가나 이게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대화할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기를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10년 동안 계속 다닌 거예요, 10년 동안. 그 10년 전에 제가 택시를 할 때가 있잖아요. 택시를 해가면서 다닌 거예요. 택시를 해갖고 한 게 사람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택시 딱 잡고 지리도 몰라 그러는데, 한 달 정도 되니까 어떤 사람이 남성공원에서, 잊어버리다 남성공원에서 딱 타는데, 햇머리 아파트를 가자고 그래요. 딱 하면, 술 냄새는 통분하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햇머리 아파트 기분 좋은 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손님 와서 뭐라고 그런데. 그래서, 그래도 손님이 이게 타고 가는데, 그 손님이, 저기 자기네 집 가서 자기가 금산에 가게가 있는데, 살기는 햇머리 아파트 살고 금산에 가게 있는데, 자기네 집 가서 자기네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금산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이 못잡히지 그래갖고 그분하고 금산을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금산을 가서 그 사람이 이제 인삼 도매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매상을 하는데 그 명함을 달라고 해서 명함 없고 택시한테 얼마 한 달 뚝밖에 안 되는 명함이냐고 전화번호 적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 와이프가 금산에 자주 왔다 갔다 해요. 택시를 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면 가고 오라는 게. 그래서 그게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더니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장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택시에다가 인삼을 싣고 막 전국을 다 다니고, 부산도 가고, 철원도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좀 많이 벌었지요. 그래갖고 저는 이 술 끊을 때도 그냥 무작정 끊은 게 아니에요. 단계를 잡았어요. 내가 1년 했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서야였다. 2년을 했을 때는 어느 단계에서 였다. 3년을 하면 어느 단계에서 서야였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하니까, 노란 남바 있잖아요. 노란 남바. 영어는 그걸 사게 됐어요. 그걸 사갖고 또 열심히 또 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도, 그러다 보니까 애들 다 벌써 커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학생 돼갖고 그래도 또 불행은 다행히로 우리 아들 모신 애가 전부 다 장학생으로 하니까 돈도 안 들고 내가 또 돈 버는 것도 별로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아들내미가 대학교로 들어가서 그 뒷바라지를 많이 했죠. 그래갖고 굉장히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순환을 많이 겪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순환을 겪었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선택을 했는데 교회 가기 전에 또 교회 가면서도 이 센터라는 데를
절친이 왔을 때는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절친이 굉장히 험악했어, 사실은. 누가 굉장히 막 처음 온 사람한테, 아, 이게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잔소리했어, 막 이렇게 하고 굉장히 험악했어요. 그래갖고, 아, 거기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센터를 다녔는데, 지금도, 저는 그 몇 년 했다 이제 잊어버렸어요. 왜냐면은 그걸 자꾸 연기해 두면은 그걸 참으려고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아까 보니까 뭐 17년 전 였잖아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 그 센터를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세이백화점 다니는데, 세이백화점 아시죠? 그 대장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세이백화점 다니는데, 가끔 전화를 해요. 여기는 뭐 선생님들은 귀찮을지는 몰라도 저는 왜 그러냐. 제가 무장을 해야 돼요, 지금도.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요 앞에 나가서 슈퍼에 가서 소주 한 병 먹으면 예전하고 똑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술을 못 마셔요. 저 진짜 죽으면 술 잘 먹어요. 그런데도 이 센터라는 끈을 왜 붙잡고 있냐. 아, 내가 센터를 다녔는데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술을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내 마음의 무장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놓지를 않아요. 우리 사회복지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희들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럼 병원에서 나올 때 저를 철저히 센터로 인도한 그 김미옥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그 이름을 바뀌게 되나요? 그 여자 선생님이 센터를 절친히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저 시집도 안 간 아가씨가 나를 센터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했나.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제 생명의 은인이지. 그래서 지금도 참 어디 하나를 몰라갖고 담내도 몰라고 커피 한 잔도 대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닌데 이런 공모전을 참 참가해서 우리한테 관심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뭐 시상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뭐 일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그 공모 같은 것도 좀 하고 조언도 부탁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잘생기고 이쁜 양반을 막 사주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저도 참 회복은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하는데도 지금도 뭐 알코올 중독자 아닌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지지지 않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 회복이라는 그 저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아들내미가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 제가 그때까지 술 먹고 있었으면 지금 공무원인데, 공무원 대학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학교에 갔어요. 내가 술 먹고 계속 그냥 했었으면 공무원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진짜 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만들고 저를 성장시킨 그 사회복지 선생님들하고 우리 센터가 너무 감사하고, 또 사회에도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들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고, 아까 보니 뭐 300명 정도가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해맑지, 뭐 진흙탕은 아니고 정말 좋은 그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도 솔직히 말해서 군대 있을 때 뭐 한 150명 앞에서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해본 건 별로 없어. 그런데 군대 있을 때는 뭐 150명 앞에서 이제 구경무축 했어도 떨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경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따뜻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국자들이 이상한 상황경 쓰고 보시지 마시고 많은 격려와 용기를 주시면 우리도 빨리 일어나서 사회의 일원으로 회복의 길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두가 뭐 부서가 없었죠? 부서가 없었는데도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김 선생님의 생생한 회복 경험담 잘 들어봤습니다. 중독 문제에서 회복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로써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